굳이 안 끊어도 가는데 2부 끊어갑니다. 분량 늘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잠깐 쉬었다 가야 돼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했고. 아까 내가 오늘 시작부터 또 괜히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들으신 분들이 또 더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말 오늘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주관적으로 얘기할 게 되게 많네. 이게 제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말 좀 들어.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독재자라고 그러는데. 독재자. 야, 너 파쇼.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아까 이렇게 기분 나빴냐. 최강 이코노미스트 워낙 나랑 오래 같이 했으니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 막 권위? 아니 그것도 뭐요? 있지만 막 우리가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파케하면서 제일 짜증 나는 게 막 댓글창 보면 막 특정 사람한테 얘기하진 않겠지만 네. 이거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밖에 서로 올리고 막 이거 나 진짜 여기 이상한데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우리가 할 정도로 내가 그래서 염차장이 뭐 댓글을 올려야 됩니다 할 때마다 엄청 내가 짜증을 냈던 건데 요즘 댓글도 올라오고 그래서 기분이 좋긴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를 취급하면 내가 이거 진짜 무슨 그런 취급받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 쪽팔리게. 그래서 내가 막 완전히 또 속에 흥분하면 열받아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염차장 오늘 안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염차장 당황했을 거야. 또. 야 그거 댓글 그거 하지도 마. 막 내가 막 그렇게 했더니 또 이 친구가 워낙 온순하니까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좀 권위적으로 보이나 본데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좀 뭐 들으신 분들 이게 라디오라랑은 좀 다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회의 모형을 보여주겠다 했던 건데 가끔 근데 저는 질문 나오는 거 좋던데요. 그 염차장님 저한테 뭐 댓글에 질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내주는데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댓글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 G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냐고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는구나라고서는 설명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좋던데. 이런 거예요. 일반 취자분들이 제가 전에 한번 다른 팟캐를 가서 그 언론의 보도가 왜 어떻게 활약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사들 보면 되게 왜곡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나가는 기사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숫자리에서 신중원 팀장이랑 그분들이랑 엄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소위 글로벌 프로테인 주식 사라 해가지고 한 2주 전부터 난리가 났었거든 이게. 맞아요. 프로테인 그 단백질 관련된 뭐가 있겠어요. 닭고기도 있을 거고 뭐 많죠. 엄청나게 지금 글로벌하게 핫했던 거예요. 이건 그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외국계 M모사 거의 그 마이콜이 엄청 먹혔고 지금은 이게 나오는 건 참 웃긴 얘기고 한 3주 넘은 것 같고 지금. 근데 하여튼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돼지열병 하면 떠오르는 거는 에그플레이션과는 다르다는 알고 계십시오. 전 궁금하시면 저희가 다음에 방송 다루려고 하는데 잠깐 그럼 이거 누가 설명해 줄래? 잠깐. 돼지는 뭐 제가 할게요. 어차피 제가 자료 넣으려고 그러다가 최진영 연구원이 한다고 해서 안 넣었거든요. 저는. 근데 15페이지 요 두 개로 설명 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돼지를 2012년을 기준으로 과거 사례를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CPI하고 돼지 가격을 그러면은 0.88이 나와요. 그러니까 높았지. 88%를 설명한다는 뜻이거든요. 돼지고기 가격에서 옛날에 중국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은 0.11이 나와요. 그럼 설명액이 11%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높을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건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고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15페이지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돼지고기 가격 사육 두수가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금 이 기울기가 커져서 그렇지 계속 줄어들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14년 지나가면서부터 중국 돈육 소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급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면은 돼지를 더 소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돈을 더 번다고 돼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는 만큼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내가 모니 밑에 얘기했던 거잖아. 중국 애들이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를 사 먹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돼지, 소고기, 가금류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그러니까 사육 농가에서도 생각하는 게 공급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돼지고기 소비가 안 늘어나는 구간이라서 공급 조절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계속 돼지 사육 농가가 늘어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훅 떨어진 거랑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훅 떨어진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예. 물론 좋다는 건 아니지만
구조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자꾸 우리가 9년인가요? 그 신돼지 예. 예, 그렇죠.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16페이지에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데 아니 잠깐 15페이지 얘기 잠깐만 합시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관련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대두 수입하는 것도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제 돼지 아이오와 지역이나 이런 그러니까. 데에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서 공부했어요. 뭐 아이오와 때 나왔어요. 제가 형 아이오 총구석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옥수수와 돼지를 자기가 대학 다니다가 옥수수 돼지밖에 안 봤다고. 아이오와가 돼지 네, 맞아요. 아이오와 코커스 하는 거기라서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번에도 농촌 인프라를 410억 달러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출을 늘려주는 게 트럼프의 재선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수입 쿼터가 5%밖에 안 돼서 네. 충분히 늘릴 가능성은 있어요.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얘기도 기억나는 게 이게 전 세계 돼지 가격을 엄청 올릴 거다 하는데 또 그것도 다음에 한번 다룹시다. 이거는 하다 보면 이 얘기마다 끝날 것 그건 같아요. 맞아요. 전 세계 돼지 소비의 50%가 이게 얘네들은 항상 50%네. 철강도 50%가 중국이 그건 맞는데 그 중에 95%가 소위 말하는 중국 영내에서의 나오는 돼지였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이오와나 이런 만약에 뭐 논리를 그림을 그리면 트럼프한테 우리 돼지 좀 더 사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무역 협상이 조금은 스무스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가끔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돼지 선물 호그린을 갖다가 선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다. 미래에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투기 세력이 그럼 당연히 돼지열병 있다 그러는데 당연히 붙죠. 그럼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돼지 가격이 오른다라고 예상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같이 중국의 물가를 엄청 자극해서 중국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져 가지고 이제 긴축을 가고 이런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그건 너무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가니까 뭐 얘기는 근데 오히려 유가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안 되면서요. 좋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의 왼쪽 차트 봐주시면요. 제가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건데 CPI 내에 돼지고기 가중치라는 그 그쵸. 항목 있잖아요.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요. 가중치가. 가중치도 줄어든 게 소비 CPI 가중치가 지금 3%대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걸 굳이 해요. 원래 가중치라는 거는 경제 구조를 반영해서 바꾸는 거냐. 우리나라도 계속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CPI를 못 올린다는 거죠. 돼지고기가 영향력이 설명을 못 해요.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재밌는 거는 저도 요즘에 왜 돼지고기 가격 관련해서 이제 조사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 돼지 파동이 생길 때마다 그 냉동닭 수입이 늘어나더라고요. 급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닭고기 가격이 많이 안 올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계 가격이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이게 알려진 지가 좀 돼가지고 이미 다 재고들을 서로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켓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더 타동이 나는 게 냉장 시설도 약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플러튼 주식은 좋은 것 같아. 그건 단백질 주식은 사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게 없다는 거지. 섹터 문제지 이게 매크로 이슈로 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야. 근데 유가는 매크로 이슈야. 유가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유가 얘기 좀 해줘요. 유가는 중요한데 이거 제가 얘기해요? 뭐 유가라는 거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YOY로 미국의 통화 정책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머징에 대해서 심리가 악화되는 요인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사우디 같은 나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이머징 국가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하고 6월 특히 5월 3일하고 그 뒤에 있는 5월 17일인가요? 19일 날까지는 조금 시장 상황을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5월 3일 얘기를 하도 많이들 하셔가지고 제 바람입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해줘 버렸거든요. 완화시켜 버리니까 증산 이슈가 나오고 유가가 흔들렸었던 것 때문에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배신당할까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뭐 약간은 작년에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우디 측은 통화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란 제재는 실질적으로 하겠구나. 미국이.
그리고 오펙이든 논오펙이든 증산에 어떤 그 여력을 주긴 하겠구나 정도까지 거기다가 시장이 이게 있는 거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뒤에도 정리하셨지만 이란은 굉장히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레빌 몰아내고서 친미 정권 몰아내고서 그 전통적으로 어쩌면 북한 빼고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악의 축,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했던 곳 아니야,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쩌면 강렬 저항을 할 거고 또 중국이 이란 걸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미중 관계도 틀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것까지 확.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그러니까. 거고요. 변수를 좀 줄이면 미국도 지금은 중국의 수요가 필요하고 중국도 지금 미국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그 자체라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변수를 많이 키우면은 더 확실한 거는 아침에 최재형 연구원이 이 부분 잠깐 질문을 했어서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결국은 김정은 뭐죠? 위원장이라고 해야죠. 위원장님이라고 했대. 위원장이 위원장이 무섭다 아주 하도 뭐 그래가지고. 근데 러시아 같지만 결국 러시아도 미국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푸틴이 증산한다니까. 아마 시기를 지금 7월 달 한다고 7월 이후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미리 땡기겠죠. 그러니까 심리는. 미리 땡기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7페이지의 이 유가 WTI 가격을 순수하게 봤을 때요. 얼마나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65에서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사실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2016년하고 18년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서 17년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으로 기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는 정도로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수요가 깨진다는 거를 논오펙도 알고 오펙도 사우디가 알고. 원하는 유가라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은 플러스인 상황이고 50불 좀 넘어가면 계속 플러스인데 그래도 수요가 깨진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랬을 때 우리가 세이서 좀 고민되는 게 이게 계속 추세가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 유가가 올라오니까 코스트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쪽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 전가가 잘 안 되니까 스프레드 같은 거 취입 보면 확실히 안 좋은데 안 좋죠. 반대편에 있는 이걸 많이 안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또 환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그쵸. 그게 우리가 19페이지 그림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이익 추정치하고 아니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사실 분기 평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변화가 조금은 깨져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되는 그 영향보다는 오히려 플러스 될 수 있는 영향력은 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분기 영업이 계속 내려온 이유가 IT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만약 원달러가 여기서 1100 말대로 1170원 80원 갔어 차. 그냥 IT랑 자동차 사면 그러니까 작년 원달러 작년 이제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을 합치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세전 이익 기준으로는 1조 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조 원이. 그러면 약간 기대치를 그러니까 그 대신에 환율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라가긴 했지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래도 수출주 안 사지.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안정화됐을 때에 보면 이 환에 대한 영향력도 좋고 외국인들도 사들여 오는 관계. 그리고 제가 한번 자료를 썼는데 오히려 1,150원에서 1,200원 트라이가 돼서 안정화될 때 가장 먼저 사들여가는 거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서 1,50원 깨고 내려가게 되면 반도체 쪽은 약간 실적이 환 때문에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페이지도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구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어왔던 구간이 1,100원에서 1,200원 구간이었어요. 지금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안정을 찾으면 더 격적 사오는 구간은 사실 1,200원 다 갔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들 사긴 했는데 지금 뭐 오늘 장 열린 거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생각나네요. 원화 강세로 갔을 때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냐 그러니까 그때 막 뽑아냈을 때 제일 좋았던 애들이 그땐 유가도 낮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업종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참 그러고 보니까. 아니, 상관없어. 그때 이제 해외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그 유가하고 영향력이 높은 그 항공주 같은 게 항공주? 좋다라고 수혜주라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주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고 환율 먹으려면 제일 큰 종목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이 달러 처음 들어가서 이 달러 이 참 좋은 문장이 하나 마음에 드는 게 21페이지 내용인데 달러 강세가 달러 자체의 강함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통화들의 약함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네. 그죠. 다른 통화의 약함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오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차이신부터 보시면서 중국의 약함이 그렇죠. 완화되고 네. 돼지고기 가격이 그래서 중국이 약해질 것 같고 뭐 다 그거 우리나라도 추경 때문에 약해질 것 같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본론적인 거는 다른 통화의 약함이 약간 해소되는 지구가 나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통화가 약할 때 약한 통화사에서 그 통화가 강해지기를 베팅하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포지션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아. 네. 그거 깜빡했는데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맞다. 약세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강경파 애들이 메이 총리 불신임남 낸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약세로 갔었거든요. 근데 강경파가 지금 추정 숫자로 제가 추정했을 때는 118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로는 불신임함을 못 내요. 작년 12월에 한 번 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주 나오는 이 자료에 우리 전략팀 전원이 거의 다 참가하는 아주 저희가 신경 쓰는 자료입니다. 주간 매크로 투자이드 꼭 한번 다른 포인트에서 보시고 우리가 헤더로 잡은 거는 달러 롱 포지션이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거. 네. 그러면 다른 말 하면 반등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인 거. 그 말인 것 같고 네. 뒤에 보시면 주요 인물의 한마디로 굉장히 공들여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예. 근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 이게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매주 항상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22페이지에는 미국과 관련된 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인프라 시설 개조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주에 하겠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레리 커들로 이제 이 말이 좀 의미 있었는데 음. 원유시장이 공급이 풍부하다라는 거랑 말을 해준 거지.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4월 30일부터 베이징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이제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뒤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말도 넣어놨지만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이제 커다란 진전을 이뤄낸 상태고 그게 좀 약간 타결이 되면 그래도 10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독립성 얘기도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도 좀 낮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좀 재밌는 건 제 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꾸 프랑스나 남유럽 중요하다고 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부유세 축소 조치를 취한다든지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근로시간 연장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장기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약간 장기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전 이 얘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22 부총재 이 데긴도스가 얘기한 거예요. 23페이지에 네, QE 할 생각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이게 자꾸만 사실 QE 한다고 그래요. 전에 들어보시면은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유로존이 삽질하기 시작한 계기가 QE 예. 미쳐가지고인데 거기다가 경기 전망은 하반기에 상향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제 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쪽은 아마 저기 다 네, 뭐 브렉시트와 관련된 얘기인데 특별하게 뭐 이 브렉시트 관련 건 정말 최강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들어보시고 10월까지 계속 말이 많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중국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경제총리 보면 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특히 재미있는 게 인위적인 환율 조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미 정상회담 내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키포인트가 지재권 이슈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긴 하겠지만 큰 타결을 이루기는 어렵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좀 서로가 다가가야 되니까 위안화와 관련된 환율 계획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딜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에 협상이 있거든요. 그 앞서서 지난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단 환율 그러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고 있어요, 위안화가. 아니 그리고 나는 오늘 이커창이 했던 말이 눈에 띄는데 네. 카드 중국이 이제 정책을 다시 네. 뭐 후퇴할 거라고 하더니 이커창이 몫을 바꿨잖아요. 추가 감세에 나설 것이다. 추가 감세 나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이건 보도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준율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중국 담당하시는 저기 최진영 연구원한테 이거 무슨 얘기냐 지준율 했더니 이 루머가 있었대요. 4월 중으로 지준율 내린다라는 거. 그랬더니 인민은행이나 담당자는 아니다. 4월 중은 좀 무리다라는 얘기하니까 지준율 인하 없다. 이런 식으로 돌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준율 내릴 거고 근데 이제 당장 4월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되돌림 과정에서 나왔던 뉴스들인데 저희들이 찾아보고 정책 담당자들 경제 지표를 보고 낸 결론은 큰 추세에서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강 에코노미스트가 더 할 말은 없어요? 저요? 이란 샌션 관련해 가지고는 이란은 뭐 지금 안 좋은 그 이란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은 타격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이 있지는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자료 가져가서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이 마지막에 딴 거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마지막에 주요 인물의 한마디 정도는 매주 조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발언을 보면서 지표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건데 나름대로 저희가 땀을 흘려가지고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쩔 때는 저희가 좀 뭐 권위적이고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데 상처 받으셨나 보다. 상처가 아니라 안 바뀔 것 같아서 내가. 상처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뭐 상관 하니까 뭐 난 사실 근데 우리가 뭐 시장에도 노이즈가 있고 시장에서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왜냐면 우리 임 차장이 나한테 간곡히 말을 했거든. 말을 좀 순화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야씨 그랬는데 하여튼 네네. 저의 진정성은 뭐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저희들이 댓글 조작 같이 정말 그런 정말 심한 양아치 같은 걸 저희를 비유했다는 게 그거는 충격받은 아닙니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다는 게 그런 사람들을 비교할 거면 저희 듣지 마십시오. 하여튼 마무리 짓고 결론적으로 이번 주도 우리가 사실 너무 낙관장이가 고민스럽고 작년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작년에 우리 하반기에 너무 우기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좀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꺾을 이유는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보시고 좀 비관적인 의견을 주는 하우스 들어보시고 균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좋은 종목 찾자. 이게 저희들 뷰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